네, 그러면 일단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포함하신 분들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계속 또 하시는 거 좀 도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금리 뭐 웨비나 시간 뭐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준비를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던 하이테크 전기사업부 이정환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보실 텐데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이제 쌓임의 이제 기초적인 기능인 이렇게 단락계산 그리고 약간 전력 조류 분석 쪽을 좀 진행하는 웨비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프로그램 소개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쌓임은 1등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땡տն사 하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좀 글로벌한 이제 전력 솔루션 회사이죠. 이턴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고요. 보신 바와 같이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전력 계통 쪽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전, 배전, 수변전 계통에 대해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AC랑 DC 혼합형 전력망이라든지 분산전원 시스템 쪽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목록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쌓인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또 각자 독립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냥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보시는 게 개통 해석 소프트웨어 쌓인, 그리고 이제 케이블 허용 전류 계산, 소프트웨어 신캐, 그리고 접지 분석 소프트웨어 이제 싱그리드랑 이제 팀CCC 같은 경우는 옛날에 따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인 내부에 통합되어 있죠. 그래서 릴레이 코디네이션 업무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통합 전력 이제 분석 또는 이제 좀 계량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개통 저희 사임을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전력 회사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북미,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북미,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 가지고 거의 다 이제 생전, 배전, 수변전 계통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예, 저희 이제 에이튼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이제 전력 회사들 기준으로 보시면 세계 5대 전력회사에 들어가죠. 지멘스, 뭐 ABB,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 뭐 저희 이제 뭐 이탄 이러한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 이제 이름이 이제 전부 다 좀 알려진 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뭐 건축 전기 하시는 분들은 단락, 그다음에 약간 좀 전력 조류 분석,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면 릴레이 코디네이션 이쪽으로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고 그리고 뭐 이제 성정 계통의 뭐 계통 영향 분석 그다음에 플랜트 영역에 이제 번이기에서 이제 고장 계산 전력 조류 분석 그리고 이제 고당 전류 콜드 플로우 영역까지 분석을 제공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좀 배전 영역에서 좀 관심 많죠.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게 시간에 따라서 부하가 바뀌는 상황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쪽, 분산 전원 쪽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국내에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사업용 이제 계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고장, 그 다음에 기존 전력 조류, DC분 분석, 그 다음에 케이블의 허용 전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신 것 같이 이제 모터 스타팅 영역, 그리고 릴레이 코디네이션, 아크 플래시, 하모닉 전부 다 플랜트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이제 분석적 영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전력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KDN이라든지 KPX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개통 분석 기능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를 서버에 받아서 사임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얼추 실시간에 가까운 이제 위험도, 전력망의 상황, 그리고 위험도 분석, 리커 분석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교통영향 평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통영향 분석을 하시는데 일단 고장 계산이 되셔야 하고 전력조로 분석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안정도 분석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그에 따른 요즘 신재생 에너지 연계해서 나오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많아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롱텀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러한 스테디 스테이트 영역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전부 다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가도 안정도 쪽도 분석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영향평가 하시려면요, 유연 송전 시스템이 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디파인 모델이라고 해서 이러한 좀 데이터 이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제어 방식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수치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입력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저희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영역 평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조율기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이러한 모델링이 가능한 제어 쪽 파라미터가 입력이 가능한 부분도 전부 다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PSSE의 이제 로우 데이터랑 이렇게 좀 블루 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함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러한 PSSE 로우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이거를 타임화 시키려면 부수가 몇 천 개 아니면 만 개의 단위도 넘어가거든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능이 되기 때문에 뭐 한 5천에서 1만 부수 정도 되는 이제 PSE 로우 데이터를 저희 쪽에 불러와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결과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엑셀이랑 워드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가시켜서 이제 그냥 데이터화도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안산결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DWG 파일이라든지 그 오토캐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내보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라든지 PDF화 시키는데도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전력적으로 분석 모듈 같은 경우도 보시면 평형 분석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삼상이 평형의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전력적으로 분석이 되겠죠. 이러한 기능은 보통 플랜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플랜트 보통 삼상으로 보통 밸런스가 잡혀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평형 전력적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단상 부하라든지 단상 모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 상마다 이렇게 부하가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형 상황이라고 하는데 얘는 각 상마다 전력적으로 분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워스트랑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좀 여유가 남는 그러한 이제 상이 어딘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걸 하려면 불평형 전력적으로 분석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전력망의 부하가 얼만큼 되고, 전압이 얼만큼 떨어지고 있는지, 각 상마다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유효전력, 무효전력이랑 피상전력과 역률, 효율 같은 게 전부 다 보고서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워스트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어드노멀 구간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이렇게 뽑아달라고 하면 이 각 과부하, 전압 강화, 과전압 부분에 대해서 가장 워스트인 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표현도 해줍니다. 이러한 기능들도 전부 다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계산을 한 게 손실률 때문에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전력 손실률이 몇 킬로와트가 되고, 그래서 라인의 이제 각 선, 케이블의 이제 손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그 전압기 쪽에 대한 이제 부하라든지 이러한 거에 손실값, 그리고 전체 이제 토탈 손실값 해가지고 이렇게 손실 비용까지 계산되는 기능이 저희 이제 전력조류 분석 모듈에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불평형이거든요. A, B, C 각상의 과부하가 부하율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나오는 이제 결과값들, 전압 강화 같은 값들도 전부 다 상마다 다른데 여기에서 가장 워스트인 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여유가 남아있는 것도 찾을 수 있다가 이 전력조류 분석에 이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과단 정도죠. 얘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발전기가 서로 연계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한쪽 발전기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한쪽 선로에 단락이 생겨서 이렇게 끊겼다. 단락이 생겨서 끊겼다. 아니면 단락 상황이다. 아니면 갑자기 부하가 갑자기 늘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발전기별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발전기가 이제 탈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분석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약간의 흔들림 현상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정상화가 될까를 분석을 하시려면 이러한 이제 트레디언트 스테빌리티 과단 정도 영역을 이렇게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예, 보시면 위쪽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 똑같죠? 가장 상위 탭들.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파일 블록이, 그다음에 뭐 세이브 저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다선 변수도 그리면 뭐 그런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장비 라이브러리 관리죠. 이런 식들을 전부 다 제공을, 이런 식의 이제 상위 카테고리들을 볼 수 있는 탭이고요. 여기에 있는 왼쪽 탭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해서 개통망을 이제 이게 전력 개통 단선 결선도를 그렸을 때 이제 많이 그리게 되면 그 보수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맞죠? 그러한 찾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이 단락 단선 결선도를 그렸을 때 어느 순서로 뭐 이렇게 편집을 하고 모델링을 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 전력망의 프로텍션, 보호기기들의 리스트 등을 관리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틸리티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단선 교선도가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인 뭐 이런 스터디 블로기 이러한 기능들을 한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창이 이제 심볼들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심볼들을 여기서 불러드릴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비의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터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MHD, 네, 웹이나 케이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케이스라는 메인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뷰 영역에 보시면 이름을 적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단선 교선도가 보이는 화면에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뷰 타입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바둑판 배열이랑 주요 이제 그래픽칼리 이제 레퍼런스라고 적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IS 시스템 좌표를 이용해서 실제 맵이랑 똑같이 그리고 싶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말 그대로 이 단선교선도에 이제 이러한 그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임은 단선교선도 위에 보시면 이 단선교선도 명이 입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차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입력하셨던 그 단상교선도명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휠로 움직이시면 확대도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하고 왼쪽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격자점도 이렇게 표지가 가능한데요. 좀 더 세밀하게 모델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는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해서 격자점은 좀 지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메시지 창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결과값 테이블이 나오는 창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작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키울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흔히 해서 저희 쪽이 이제 그 모선, 한전에서 제공하는 모선 임피던스를 입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이런 심볼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버스라고 있죠? 버스라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이제 모선과 모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뭔가 전력 이제 계통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겠죠. 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지점에서 위상각이 틀어질 수도 있고, 전압 강화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전류값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한 값을 표현하는 이제 그 접점을 이러한 부수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러한 이 부분들이 계산값이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장비들입니다. 케이블들의 전체적인 목록. 그리고 이쪽은 소스 또는 발전기, 발전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 그 다음에 변압기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부하입니다. 부하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은 스태틱 로드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런 모터 로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캐패시터라든지 리액터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 값을 이제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러한 리액터라든지 카패시터를 넣었을 때 어떠한 전력적으로 분석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시려면 이러한 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심볼도 제공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 얘는 이제 보호협조 쪽입니다. 차단기, 저압 차단기 아니면 AT, V12, A12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차단기와 이제 뭐 배전기 이러한 세팅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 쪽 필터라든지 이러한 것들 설정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정기 영역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옮기면서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엔 드래그 앤 드랍 하셔가지고 뭐 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붙여가지고 그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 좀 어긋났다. 그건 편집도 가능하고 뒤로 가기 저희 말씀 컨트롤 Z 사용하셔도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릴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좀 불편하죠. 이게 옛날 계통에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많이 그렸는데 정확히 입력 안 하면 힘들 때가 많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한 개 보이시죠? 이 점 기준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세팅을 해놓고 그려지는 방향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이 녹색 점만 누르면 그려집니다. 오케이. 네트워크 오케이. 그 다음에 호리젠탈 부스.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부스. 그 다음에 뭐 차단기.
하셔도 되고, 차단기 같은 경우는 요번 개통 뭐 단락 계산이랑 전력 조절하는 데랑 필요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차단기는 그 영역이 아니고 프로덕션 영역, 릴레이 코디네이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시 뒤로 가고, 바로 변압기, 네, 얘기했네요. 타이밍, 트랜스포머를 눌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릭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계속 내렸다 올렸다가 하기 불편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심볼만 보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훨씬 그리기 쉬우세요. 이래 놓고 심볼들을 전부 다 아신다면 다음에도 이제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부스트, 그 다음에 말단 가서는 어떤 걸 함께 표현을 해볼까요? 이쪽에 우와, 그리고 중간쯤에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 이렇게 늘린 다음에 여기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점이 이동하죠. 그래서 그래서 케이블, 부스, 제가 잘못 그렸군요. 변압기, 부스, 케이블, 부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전동기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시죠? 여기 보시면 디폴트 태그라고 있는데 이큐먼트 데이터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 값 나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보통 고장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단락전류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둘 이상의 도전부 간에 전이차를 영역가깝게 만드는 이렇게 도전부 사이에 이제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의존적인 도전성 경로를 단락이라고 하고 단락전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락으로 생긴 과전류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가 보통은 이제 설비가 충분한 단락 내량이라든지 전격을 하든지 확인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호기기의 이제 보호 세팅을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계전기 값이라든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그에 따른 이제 그러한 릴레이 코디네이션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사용하는 이제 좀 답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IC6090 같은 경우는 최대 달력 분류랑 최소 달력 분류 두 가지를 예, 구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달력 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력기기의 이제 전격 용량이라든지 내량을 결정을 할 때 사용을 하죠. 뭐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제 버틸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게 좀 내량을 결정할 때 사용하고 있고 최소 달력 분류 같은 경우는 퓨즈라든지 보호계전기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제 큰 이제 이러한 값들이 이제 최소 동작을 전류를 확인할 때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락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얘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큰 전류기 때문에 아무리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제 다 밤새가 된 값이라도 큰 값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케이블에 과부하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의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차단 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국내에선 KC 규정 때문에 IC6090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같은 경우 특징이 보시과 같이 임피던스 버그로 해가지고 계통의 예상 단락 전류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단락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전압 팩터 이제 C 팩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력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부하에 따른 이제 전압 강화를 구간별로 분석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공식이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표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간략화할 부분은 간략화하고 좀 더 이제 정확히 계산을 해야 할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였는데 그중 한 개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임피던스법으로 이제 계탕에 이제 표준화 시켜놨다. 그리고 이제 표기 대칭 단락 전류 값 이제 I 더블 플라이 K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값 기준으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천두 단락 그다음에 이제 그 얘가 이제 차단 그 대칭 차단 이제 전류값 그리고 이제 정상 상태 이제 모든 이제 IDC 값이라든지 전동기의 기어 전류가 전부 다 빠진 정상 상태에 이제 그 단락값을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종류를 전부 다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알려준다. IC990 같은 경우 특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압계수 같은 경우, 시펙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압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이게서 이제 경험적 산술에 의해서 딱 어느 정도 지정해 놓은 거라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하죠? 연구에 따라서 나온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 이제 이 단락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케이블 임피던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 이제 최소값 계산할 때는 90도 기준의 임피던스 값, 그 다음에 최대값 계산할 때는 20도 기준의 임피던스 값으로 선정을 한 거죠. 최소값은 어차피 이제 가장 안정이 된 단락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케이블 임피던스가 90도가 되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저항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최대값 계산 같은 경우는 워스트 값 구해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최대한 이 계통에서 단락값이 가장 큰 값을 구해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뭡니까? 이 임피던스가 20도 차가울 때 케이블이 당연히 이제 저항값이 가장 낮겠죠. 그래서 단락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값으로 산정을 한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600을 분석할 때 중요 제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위 계통의 발전원 데이터입니다. 저희 흔히 한전에서 주는 모선 임피던스 값이죠. 이 값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입선로 데이터 중요하죠. 이제 케이블들의 임피던스 값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책임 분기점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북베이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다형식의 이제 케이블이죠. 그 등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변압기 데이터, 그리고 회전기 데이터. 특히나 이제 60909에서는 이 회전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고장값 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고장이 일어났을 때 큰 대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회전기는 한 번에 멈추지가 않죠.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이 대전류에 이 기어 전류가 포함이 되어 있게 합쳐져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단락값이 큰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전기 모터 데이터를 굉장히 잘 입력을 해야 한다. 네, 보시면 조건이 있는데요. 해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50kW 또는 이제 좀 단락 계산값 기본 중에 이제 1% 이하면 그냥 일반 부하로 간주해서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계산을 해서 단락값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한전직에서 제공해주는 모선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상 임피던스 값, 정상 이제 잠시만요. 정상 임피던스 레지스턴스 값이겠죠. R 값 그리고 이제 정상 리액턴스 값 X 값 그리고 영상 값 이렇게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은 보면 퍼센테이지입니다. 맞죠? 예.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기 때문에 보통 계통해상 소프트에서는 PU 값으로 입력을 해요. 저희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PU 값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얘를 좀 환산을 해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저희 쪽에 이제 흔해서 이제 책임 분기점까지 오기 위해서는 솔로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솔로에 대한 임피던스 값도 받아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솔로에 이제 어떠한 케이블을 이용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이 거리도 나옵니다. 분장 길이가 나오는데 이 값을 분장을 곱했을 때 이게 보시면 이제 킬로 퍼센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이 기준으로 이제 1kg 단위의 임피던스 값이기 때문에 얘를 분장이 8.2kg라고 하면 값을 곱해야겠죠. 곱한 값을 저희 쪽 어디에다가 넣냐면 이 네트워크에다가 넣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들어와서 소스 쪽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손 모양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뭐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겠죠. 뭐 얘기해서 에코 MHT 서브스테이션 이라고 약자를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쪽에 2차 측 변전소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측과 보통 특정기는 229으로 가죠. 그래서 229으로 가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 캐패시티인데 얘는 특별히 건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전소 용량이에요. 용량이라 가지고 얘는 보통 이제 단락 계산하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뭐 전력 조류 분석을 하시려면 이제 이 용량을 직접 입력을 하셔서 하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스윙 부스를 만들어서 하시죠. 그럴 경우는 여기다가 99999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시면 예, 전체적인 이상적인 전력 조류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력 조류 분석하실 거 아니시면 이제 백엔브이로 놓으셔도 되고 전력 조류를 하실 거면 이게 99999로 해서 스윙 그 구스로 만드시면 된다.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equivalent impedance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쇼서킷 레벨이라는 게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락 용량을 직접 입력해서 이제 이 임피던스를 입력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쓸 방식은 이제 equivalence impedance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단위 얘기했었잖아요. PU 단위, 센트 단위도 없죠. 그때 PU로 꼭 환원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이 베이스 파워는 중요합니다. 단락 계산을 하실 때 보면 이게 단락 공식에 보시면요. 이 베이스 파워를 입력하는 파라미터 창이 있는데요. 저희 국내에서는 보통 이게 100MVA 보통 기준으로 그냥 아예 그냥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인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이게 100MVA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임의의 값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전에서 이쪽 보시면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인데요. 정상분 같은 경우는 뭐 흔히 해서 이제 50, 이제 여기를 입력을 할 때 모선 임피던스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 인입솔로까지 합쳐서 입력을 하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특히나 좀 어떠한 장거리를 할때 이 케이블 이니셜로가 케이블이 4번, 5번까지 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린 거에서 이 케이블이요. 이 이니셜로의 색인 분계점까지 오는데 5개를 그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길다란 개통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처음에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소스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이게 클릭이 안 됩니다. 그렇죠.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이 안 돼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이럴 경우는 여기 있는 이퀴벌런트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다 수정을 하셔야 해요.
그죠? 여기서 저는 등가 전원을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스라고 적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게끔 바뀌죠. 여기서 임의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값 같은 경우는 일단 모선의 임피던스와 이니셜로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넣었다 치고 한 80%의 이제 R 값을 가진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80%를 PU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0.8이 나오겠죠. 8. 그 리액턴스 값 같은 경우도 한 150%라고 하는데 얘는 1.5. 그러니까 영상값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 20%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0.2.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리액턴스 값 같은 경우는 좀 커요. 그래서 뭐 한 몇 정도로 줄까요? 0.38이네요. 그러면 뭐 380% 해가지고 이거를 PU로 바꾸게 되면 아니죠. 잠시만.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80%의 경우 0.8. 그렇죠? 20% 0.2, 150% 1.5, 380% 0.8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전력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역상은 별로 건드실 경우가 별로 없죠. 역상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하셔서 바꾸셔야 해요. 이 아니고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정상값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래서 apply 누르고 OK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at4 NHT access로 바꿔주시면요. 이걸로 이게 보시면 전화비랑 보다 변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 뭐 케이블 AC 케이블 해가지고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케이블 전격 전압이라든지 허용 전류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전류가 그 다음에 뭐 3코어, 1코어 아니면 얘 보시면 이렇게 접재선이랑 들어있는 뭐 케이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블들을 모델링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체랑 뭐 직접 단면적 놓고 절연체 놓고 시스가 뭐 있고 없고 중심중성선이 있고 없고를 모델링을 하셔서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컴퓨터 이 보시면 이제 자동 계산이잖아요. 그걸 하셔서 써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분히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직접 이제 이 RX 값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케이블 회사 카탈로그에 보면 있죠. 특히 이제 정상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영상분 같은 경우는 본딩이라든지 뭐 접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케이블끼리의 스페이싱 간격,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나에 따라서 영상분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칼슘 반정식을 이용한 XY 좌표에 의한 자동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입력 이게다가 자동 계산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 그게 굉장히 뭐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단순 계산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할 때는 직접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한다. 아니면 의뢰를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케이블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잠시만.
저희가 케이블 라이브러리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800개 정도를 제공해드리는데,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제가 라이브러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좀 이따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임의의 케이블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라이브러리 말고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도 이 케이블의 라이브러리도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된다. 네. 때문에 한번 약 70스퀘어짜리 케이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를 입력해야겠죠. 당연히 이제 이 케이블 임피던스는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과 같이 길이 450m, 그리고 허용 전류값, 그리고 이 케이블의 진 임피던스 값까지 전부 다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압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죠. 일단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변압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단상이든지 상상이든지 표현 가능하고 있고요. 유입식인지 번식인지도 여기다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 내부 철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와인딩 타입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단락 계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변압기 용량, 그리고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임피던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1500, 1.5 MVA 정도의 용량의 1차 측, 9, 2차 측, 38 입력하시고요. 1차 측은 그 권선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Y, 델타, V, 지그재그, 스쿼트 전부 제공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압기의 권선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보통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변압기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으시죠. 데이터를 받는다기보다는 네, 이런 식의 값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전에서 보시면 각 용량별로 해서 어느 정도 임피던스 값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번 저압 배전용 변압기 같은데요.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이렇게 용량이 커지게 되면 그에 맞는 이렇게 RX 이제 값들이 있고, 보통은 한 이렇게 1MVA 정도가 되면 6%에서 7% 많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임피던스로 변환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값을 직접 입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여기에다가 보시면 용량 이제 딱 고정되어 있고, 시계대가 이제 빌값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파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이 큰 변압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완전 배전용이고 로드 센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그 중간 정도의 사이즈죠. 보통 저희 쪽에서 보시면 이제 변압기 중에 배전용으로 쓰는 거는 한 뭐 50에서 150 kVA짜리 같은 게 이제 배전용으로 쓰는데, 그러한 용도를 하실 때 이걸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중간 500짜리라든지 뭐 1000 이하다 그러시면 로드 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 이상이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파워 트랜스포머로 해가지고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사용하는 게 아마 좀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유입풍 내시, 유입 잔행식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쿨링 시스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임피던스 값을 이제 계산할 건데, 이게 크게 임피던스 값을 크게 볼래 아니면 작게 볼래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저희 단락 계산할 때는 어떻게 보시죠? 네.
또 워하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이보다는 로우로 하셔가지고 아니면 에버리지 그냥 중간값으로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OK 누르시면 변압기도 입력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재원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미 케이블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도 원코어로 해서 신경 좀 써야지. 네, 하나 아무거나 잡아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20짜리로 잡아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150mm.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케이블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 개 안 바뀐 게 있죠. 컨트롤 C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셔야 할 게 길이는 안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컨트롤 C.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이제 부하 같은 경우는 A상, B상, C상 따로 넣으실 수도 있고 리얼 파워 값, 실효 이제 실제 이제 부하 값, 그 다음에 밑에 리액티브 파워 같은 경우는 무효 전력품이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무효 전력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A, B, C 상이 각자 다를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컨버트 스파이스를 바꾸겠다 청합으로 하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청합값으로 입력이 가능하다. 어? 네.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고장 계산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IC60909에서는 스태틱 로드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락 계산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전동기가 중요하죠. 전동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M1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보시면 3상, 단상과 3상, 그리고 이 이제 뭐 시니컬 파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력 단위도 있고요. 킬로와트 단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이랑 그다음 RPM 입력 가능하고요. 네마 코드 같은 경우도 아시다고 하시면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네마 코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기어 전류 부분이 달라지죠. 비율이 달라지고 또는 이제 RX 레이티오 B가 달라지는데요. 그거를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네마 코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아실 경우 입력을 하셔도 된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예,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가 변환을 해주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단위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단위로 하겠습니다. 한 200짜리를 달아볼 거예요. 200킬로와트짜리를 달고 전격전압 0.38이었죠. 2차 치기 입력하고 역류가 효율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변경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계산하는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보시면 럭키드로터라고 해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회전기가 이제 멈춰 있을 때 그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딱 생겼을 때 이제 최고 전압, 최고 전류라고 해야 하나요? 최고 전류 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 B를 그 방식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보시면 이제 장비에 이제 이렇게 순수 이제 서킷 값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RX 값을 차가도 영역이죠. 임피던스 영역에 대한 거를 직접 입력을 하겠다. 여기 보시면 네마 코드와 레이티드 파워를 이용해서 이제 보면 X 값과 이제 R분의 X 값에 대한 값을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직접 계산해서 입력을
계산을 하겠다 하시면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저희는 이게 뭐 럭키드부터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200이라고 했는데요. 100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새로 고침하시면 이 B가 틀려집니다. 파워 팩터가. 이제 그 B가 틀려져서 이 기어 전류의 계산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량이 이게 모터 크기가 커질수록 이 파워 팩터가 점점 줄어듭니다. 500 정도인가 600 넘어가면 15 정도인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15%도 그러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그걸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파워 팩터 25로 하시면 이 기준으로 해서 기어 전류가 계산이 돼서 단락 전류 합쳐질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단락 계산, 그 다음에 오토 스타팅, 뭐 여러 가지. 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전력 조리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버전 계산 먼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단락 계산하실 때. 그래서 보시면 브레이킹 커런트 같은 경우는 보통 3사이클이죠. 그래서 0.05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첨도 단락하실 때 메소드 ABC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메소드 C 방식이 가장 정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저주파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방식으로 C 방식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 상태 분율 계산할 때는 시리즈 1, 2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개는 좀 과보상을 하였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게 아마 시리즈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양식을 설정을 하시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만들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디테일 커런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계산이 돼서 나온 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원래라면 이게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지금 한글화를 좀 시키고 있는 편이라서 C 계수라고 해서 이게 아마 10 이제 10팩터라고 합니다. 이게 전압 계수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실효값 그죠? 그 다음에 첨도단락 IP 값, 그 다음에 핵심 차단분, 차단기 용량할 때 사용하는 이 차단분, 그 다음에 직류 성분 IDC까지죠. 그 다음에 성간 단락, 근데 대칭 정상분은 가장 안정화가 되었을 때 단락하죠. 그래서 이제 성간 또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값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선 제약 값도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산 계산도에서 간단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수 같은 경우는 161번 부수네요. 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치료값이 1.48하고 그 다음에 천두단락 가장 2분의 1 사이클에서 가장 영향이 많이 기어 전류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기성분 값도 가장 큰 상황에서의 값을 보여주는 건데 3.57카 나오죠. 보통 한 2배에서 2.5배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 IB 값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지나고 나서 과도 상태 중에서도 이제 그 3사이클 기준 0.05초 0.05초 때의 단락값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 값인데 모두 다 안정이 되었을 때는 1.46 카가 나온다. 그리고 이 부스에는 진유 성분이 3.72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랑 이제 흔히 얘기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값을 이제 이용하시면 그 불평형 그 단락값을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를 거치고 이제 보시면 이제 강압이 되니까 단락값이 커진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또 거치니까 또 작아졌습니다. 케이블은 전체적으로 이제 단락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3086인데 여기서 만약에 기어종 얘를 오프를 해볼게요. 이럴 경우는 몇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17이 나오죠. 그러니까 약 1.2카 정도가요. 이 기어 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고장 전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를 다시 예, 러닝으로 했을 때도 볼까요? 이때는 3.86 정도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IC6090으로 계산할 때 전동기의 스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매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전력 조류 분석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 계통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제가 이거 좀 원래라면 이게 파워플로우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턴 렉슨이랑 볼테이지 드랍, 패스컬, 그 다음에 가우스 자이드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배전솔로에 대한 불평형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하실 때는 뉴턴 렉슨으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정확히 나온다. 그 대신 그 이제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야지만 나오고요. 그리고 수렴을 하실 때 임피던스 값이 조금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터넷 법으로 하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이 케이블에 대한 아니 변압기에 대한 그런 내부 임피던스가 충분히 충분한 수치가 있을 때에 이용을 하시고요. 그게 이제 강수 자유대리라든지 패스트 커브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각 이제 그 개통망의 환경에 따라서 이 전력 조류 메소드를 이용하면 좋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톨러런스 이제 여분이죠. 여분 같은 경우는 0.01로 되어 있는데 얘가 막 0.001 이렇게 따라가면 갈수록 더 정확한 값을 내긴 하지만 그만큼 더 민감하기 때문에 수렴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케이블 임피던스라든지 이런 그 부분을 좀 더 교통 그 단선 교선도에서 입력을 좀 더 넉넉하게 하시는지 제가 맞춰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반복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전력조류 분석은 수렴하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조류 분식에 보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전압계 수가 한 개가 들어간 게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의 값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춰줘야 하는데 이거를 맞춰주려고 이제 영의 이제 가장 흐름하는 곡선으로 가기 위한 걸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번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렬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한 이제 이러한 것을 횟수를 줄이려면 임피던스 값이 어느 정도 내부의 전력 그 계통의 임피던스 값이 어느 정도 각 기기마다 수치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한다. 얘가 너무 임피던스 값이 작게 되면 조금만 변동을 그 임의의 값을 찾기 위해서 값을 변동을 해주는데 그게 변동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정말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임피던스 값을 가진 정도에서 좀 더 분석이 쉽게 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계속 분석을 하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이렇게 해놓고 로드 플로우에 대해서 부수별, 그 다음에 디테일, 그리고 어드노멀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라인, 케이블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간단한 보고서들, 존별, 이제 각 구간별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리고 트랜스포머 변압기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할 경우, 지금은 제가 생각보다 여기에 굉장히 넉넉하게 넣었었죠. 여기 보시면 이큐먼트 데이터, 임피던스라는 것들이 전부 다 넉넉하게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값 나오는 게 보시면, 예, 로드 플로우 값이죠.
보시면 리포트. 여기 보시면 좀 비정상적인 곳이 어디냐? 저는 164번 케이블이 비정상적이다. 부하가 크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통 전압 강화가 5% 이내로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그 송정 영역 같은 경우는 더 적죠. 한 몇 프로입니까? 지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막 1, 2%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허용되는 게. 그런데 지금은 좀 대전 영역이다 보니까 5%에서 한 7%, 5%에서 3%, 3% 정도의 이제 좀 변압 강화율을 좀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구간이 더 길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350m고 이게 150m였죠. 350m니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변압 강화가 더 많이 일어나고 렌즈라서 값이 크기 때문에 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 M1 전동기 영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전압 강화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그리고 이제 각 노드 프로 디테일에서 보시면 제가 계속 기기를 그려가고 있는 식별자 쪽으로 가면 변압기죠. 변압기 같은 경우도 보신 바와 같이 부하율이 굉장히 낮네요. 지금은 왜냐하면 부하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에 따라서 굉장히 고용량으로 넣었죠. 지금 로드 리슈스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유효 전력이랑 무효 전력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금 변압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좀 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피상경력입니까? 용량 그냥 용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정도의 용량을 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제가 입력했던 변압기 용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1500 정도 잡았죠. 1.5 MVA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13.6 정도 부하율밖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얘가 아까 전에 여기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할까 부하율이 좀 더 높았잖아요. 여기보다 높죠? 살짝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압기 용량비 여기서 전동기에서 나오는 걸 계산하게 되면 한 부하율이 24%밖에 안 되더라. 만약에 제가 여기를 얘를 키워보겠습니다. 이거 키워볼까요? 지금 시간이 약간 뭐가 되는데 이거 키우는 것까지만 좀 보도록 M2를 복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2 얘가 갑자기 뭐 800kW짜리 바뀌었습니다. 정말 크죠?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 800kW가 됐습니다. 내가 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오지가 않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레지스턴스, 리액턴스비가 깨질 정도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 수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키워봐야겠네요. 값이 안으로 하고 한 400까지는 수렴을 할까요? 한번 볼까요?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할게요. 네, 지금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군요. 네, 제가 원래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바꿔볼까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인간도를 이렇게 했을 때 이럴 경우도 지금은 안 되네요. 그러면 원래로 한번 돌려볼게요. M1으로 했을 땐 되나? 네, 계산돼서 나오군요.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요. 이렇게 수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정확한 이제 적절한 값으로 입력을 하셔야만 전력적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부하율을 봤었고 각 부수별에 대한 전압 강화를 볼 수가 있고 위성각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모터에 대한 이제 영향을 받는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터의 유효 전류와 무효 전류, 캐패시터라든지 그 로드에 대한 영향을 받는 영역은 이런 식으로 각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케이블의 길이, 그리고 전력이랑 암페어도 나올 거예요. 아마 전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그 밸런스 전류값이 얼마큼 흐르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전력 조류가 가장 기본이긴 기본입니다. 이러한 가장 전력망이 어떻게 지금 뭐 변화가 되고 있고 과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전력 조류가 기본인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전부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같은 변압기 같은 경우도 내부 이제 전류 다 보이시죠? 전류랑 위상각이랑 여기에서 손실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하율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 계통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유효 전력이랑 무효 전력이 몇이고 피상 전력이 몇이고 전체적인 역률은 80%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부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값이 내부에 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손실률 나오죠. 이러한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액에는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의 비가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손실을 보이더라를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동기 같은 지금 제가 전동기 용량을 키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방금 수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페일 떴죠. 실드. 만약 케이블이 0.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볼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케이블 길이가 0.1m일 경우는 임피던스가 이렇습니다. 거의 0.00001 정도 나올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좀 그 값을 찾기 위해서 계산을 할 때 조금만 수치를 변경하더라도 굉장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을 찾을 수가 없더라, 60번 정도로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조를 분석하실 때는요, 이 케이블 각 기기별 임피던스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부하도 이 지점에 대해서 적절한 부하값이 입력이 돼야 한다. 안 그러면 수렴이 되지 않는다. 수렴이 안 된다고 하면 보통은 전력망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 웨비나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드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워드에서 뭐 뽑을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터 없고 네, 뽑도록. 터널 리포트, 보수별 값, 그다음에 프리퀀시 드라이브는 안 넣었죠. 오버로드 이제 과부하 전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드노멀 볼테이지 아리아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워드로 나오고요. 아 이거 수정을 해야 하는데 한개 수정 안 했네. 각산이라고 이게 쌍별 연속 있어야 하는데 예, 지금 제가 한글하고 있는데 좀 자동 번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워드로 해서 아까 전에 저희 프로그램 내부에서 봤던 그 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컨디션 이렇게 보고
비정상적인 구역이 몇 개가 있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169번 부수 쪽이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보니까 241.74, 거의 2배 이상의 과거가 걸려 있더라. 그리고 잔악 강화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전동기 쪽이 심했죠. 그쪽도. 쪽을 나타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버볼테이지 같은 경우는 없었다. 예, 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전부 다 알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력 조류 계산을 하고 이런 고장 계산을 할 수 있으면 폴트 플로우로 하는 것도 계산이 되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능이냐면 여기에서 이것만 좀 보여드리고 여기 보시면 폴트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한쪽 이 부스에서 고장이 났을 때 주위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여기 기준 고장을 했을 때 주위의 기어 전류가 몇 암페어가 아니면 위성각이 몇이고 전압과 암가가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분석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단락 계산이랑 그 로드 플로우가 계산이 되어야만 정확히 나옵니다. 그게 아니면 뭐 전압 기준으로만 하시게 되면요. 그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예, 여기 보시면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이 지점에 한스카드로 보고 너무 글자가 크네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음, 25, I2, 어우, 씨, 안 되네요. 안 돼. 네, 하여튼, 여기 보시면 1차 측, 2차 측이 나오죠. 네, 각 부분에 대한 기하 전력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시면 저쪽이 2차 측이고 얘가 1차 측인 것 같네요. 값이 그렇죠. 네, 전압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류값이 달라진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서는 기어 전류가 생기는 때문에 이동기의 수치가 올라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걸 분석을 하시려면 제대로 로드 플로우, 파워 플로우와 그 폴트 아나리시스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폴트 플로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플랜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흔히 플랜트 쪽 설계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좀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아마 좀 건축 전기라든지 이쪽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 이게 제가 뭐 한 개 보여드리려고 한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 게, 이게 나온, 단선 격선도에 나오는 여러 파라미터를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건 전부 다 디폴트 태그들인데요. 얘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사용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봅니다. 보시면, 병출력, 적격 전환, 기어 전류, 역물, 차가도 보시면 리액턴스 값 보실 수 있고 케이블 스펙 같은 경우도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이제 전류값과 케이블 스펙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시겠죠? 네.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미니멈으로 바꾸게 되는 기어 전류가 포함이 되지 않죠? 그리고 케이블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크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 결로가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도장 쪽이랑 자격조류 쪽에 대해서 분석이 된 걸 좀 많이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되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뭐 적어주시면 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없으시면 이번 웨비나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뭐, 또 이렇게 채팅으로 좀 물어보기 힘든 문의사항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연락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샤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분야의 분석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아니면 대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사용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금일 웨비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요일이니까 이제 남은 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던 하이테크 전기사업부의 이정환 선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